안녕하십니까. 비지가TV의 임성택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설연구소 설립에 대한 내용으로 대표님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일정 요건과 같은 기업의 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가 되겠습니다만, 설립 신고 인정함으로써 조세, 자금 및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서 1980년도 10월에 제정됐습니다. 이게 목적을 보게 되면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유도해서 연구개발 조직의 효율적인 육성 지원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법적 근거로서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2행,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 등에 관한 법입니다. 그래서 동법시행령 제16조 2항에 인증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겠고요. 시행규칙 제2조에는 기업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정기관은 사단법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약자로 신기업이라고 하고 코이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동법 제20조 권한의 위탁에 대한 내용과 동법 시행령 제27조 1항에 따라서 1991년 2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당시에는 과학기술처였습니다. 위탁받아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5월 기준으로 연구소가 전국에 42,000개 정도, 그리고 전담부서가 한 29,650개 지금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 전에 검토사항을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 요건으로 연구를 얘기하겠죠. 사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졸업증명서, 국가기술 자격증, 연구개발 경력,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적 요건으로 공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만, 독립된 공간이 확보되어야 되겠고요. 신고되는 공간이 건축법상 주거용, 무허가 건물은 불가합니다. 건축물 대장상에 나와 있는 용도가요. 그리고 연구소 업무는 연구개발 업무를 얘기합니다. 연구소가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요. 각종 현재 기준 유효한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벤처기업 확인서, 요걸 설립 전에 우선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소 설립 후에 지원되는 세제 혜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세, 절세 부분이 가장 큰 혜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기순이익이 2억이 난 법인에 요 구간이 20% 구간입니다. 그래서 4천만 원을 법인세를 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소 직원들 급여가 총 1억일 경우에 납부되는 세액 4천만 원에서 25%니까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00만 원을 공제하고 이 세액 공제를 받고 하게 되면 1,500만 원의 세금만 납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혜택으로 봤을 때는 재무 건전성이 향상이 되겠고요. 대외 신인도가 향상이 돼서 입찰 시에 가산점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 정책 자금 조달이 용이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컨설팅 지원 부분이 이제 직접 자가적으로 하실 수가 없는 경우에는 컨설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데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립 인증 절차를 도와드리게 되겠고요. 지속적인 사후 관리, 설립 후에 매년간 연구 성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생소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연구소를 활용한 그 재무제표 전략에 있어서 당연히 매출액이 높아지고 당기순이익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신용도가 향상이 되겠고요. 세금은 그 대신에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기업의 중장기 발전 및 절세 전략의 중심에 서 있는 제도입니다. 인적 요건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기업의 경우에는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10명 이상 전담요원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부분에서 소기업, 여기는 이제 연구 전담요원이 3명 이상입니다. 여기에는 창업 3년 미만이면 2명, 그리고 벤처 인증 기업이면 2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업은 중견기업을 얘기하겠죠. 연구 전담요원이 5명 이상이 배치가 되어야 됩니다. 전담부서는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이 되는데 1명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분이 돼야 되고요. 자연계 학사 이상, 학사 학위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동일 조건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이면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산업기사 자격증 동일 조건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론 관련 분야 2년 이상 경력증명서가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연구 전담요원의 자격을 잠깐 두 분야로 나눠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과학기술 분야하고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그 산업디자인이 포함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에서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 자격증이 있으면 됩니다. 해당 연구 분야의 국가 1급 이상 서비스 자격증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중기업 이하에는 과학기술 분야에는 자연계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갖추셔야 되고요. 자연계 전문학사는 가능한데 여기에는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이제 고졸자, 마이스터고나 특성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는 4년 이상 연구 경력의 자격이 있으셔야 됩니다. 산업기사의 경우에는 2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기능사의 경우에는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기업 이하에는 학사 이상 또는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고요. 전문학사의 경우는 2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 경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출신자로서는 4년 이상 해당 분야 연구 경력이 있으셔야 되고요. 산업기사는 2년 이상, 기능사는 4년 이상 연구 경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해당 연구 분야 국가기술 자격증도 소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당 분야 연구 경력, 급수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상기 요건은 기업이 신고한 연구 분야와 동일 또는 유사한 분야를 전공한 전담요원 기준입니다. 만일 연구 분야와 연관되지 않은 전공일 경우는 위의 요건에서 1년 이상의 경력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이제 사세가 확장이 돼서 이제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셨을 경우에 중소기업 당시에 연구 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서 해당 업체에 계속 근무를 하셨으면 연구 전담요원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창업 3년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연구 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연구 전담요원 겸임이 가능합니다. 2015년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연구소와 전담부서 지원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조세 부분입니다. 공이 다 적용을 받으시는 항목들이 그런 제도가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받는 부분은 연구소나 전담부서나 동일합니다. 신성장 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분, 그리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그리고 연구 전담요원 연구활동비에 대한 소득세, 이 부분은 비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담부서가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은 기업연구소용 부동산 취득하셔서 지방세 감면 혜택은 연구소만 적용이 됩니다. 관세 부분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연구개발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감면이 됩니다.
그리고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연구 요원제도, 요거는 전담부서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연구소만 적용이 됩니다. 거기 적용을 받으시는 부분은 기술력 신형 중소기업 인력 지원 사업은 적용을 받습니다. 또한 해외 고급 과학자 초빙 사업에 대한 것도 공이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금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요거는 이제 R&D 자금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연구소는 적용이 됩니다만 전담부서는 적용이 되는 그런 업체가 있을 수가 있고 적용이 안 되는, 요거는 이제 좀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에 있어서 작은 부분에 있어서 우수기술연구센터 사업에는 전담부서는 해당이 안 되고 연구소만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 조치는 공이 다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벤처 확인하고 이노비즈 인증에 관련해서 전담부서로서는 안 됩니다. 연구소가 설립이 돼 있어야 벤처기업도 그리고 또 이노비즈도 인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연구소 설립 후에 세제 지원의 같은 지원사항, 기타 지원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연구 기자재 구입비, 인건비 20%에 해당되는 세액공제, 이건 조세특례제한법 10조에 의거합니다. 이게 적용을 받습니다. 지원이 됩니다. 소유분동산 면적 중 연구소용, 연구전담부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면적에 대해서 지방세, 여기 이제 취득세, 재산세가 면제가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받으실 수가 있고요. 수출 유망 중소기업 선정, 그리고 창업성장 혁신, 기술개발 사업 신청 시에 신청해서 선정을 받으실 때 우대를 받습니다. 기술실용보증기금, 기술우대보증 심사 시에 기술개발 능력평가를 생략을 받습니다. 그리고 25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특례지원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병역특례업체 지정을 받으실 시에 우대를 받습니다. 금융기관, 그리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평가 시에 기술성을 최고점을 부여를 받으시게 됩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시에는 기술성의 기술개발 환경 항목에 최고점을 부여를 받습니다.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실용평가 시에 성장성 지표 중 수익 증가율 및 수익성, 여기에는 이제 매출액 순이익률과 총자산 순이익률 이 지표가 개선이 돼서 법인세, 소득세 감소로 당기순이익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매출액 대비해서 경상연구개발 비율이 향상돼서 각 기관 평가 시에 성장성 점수가 높아집니다. 연구전담요원회에서 앞전에도 바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연구전담요원회 안에서 소득 중에 연 240만 원 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검색한 후에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주요 개정사항이 좀 확대가 된 사항입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부분, 이건 이제,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에, 기존하고 다르게 추가 서식이 신설이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과제 총괄표 양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된 내용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그리고 또 보고서, 연구노트. 연구노트는 이제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분야에만 해당이 됩니다. 연구과제 총괄표에 기입된 연구과제별로 5년간 작성을 해서 보관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제출이 안 되거나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현장 실사를 나오게 됩니다. 실사에 나와서 이런 부분이 적발이 되시게 되면 취소까지도 따르게 되고, 또한 세액공제 받은 부분도 추징을 당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만을 위해서 기업 부설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연구전담부서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이런 제재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구계획서 보고서, 연구노트는 법령상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해서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양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2항을 참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개정 두 번째 내용입니다.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분야의 적용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주요 기술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 기술의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현행의 11개 분야의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 기술로 확대를 했습니다. 상기업 건의 3개 그 기술, 운전자 인지 데이터 센서 기술과 인필 모터 기술, 무인 충전 로봇이 추가가 됐습니다. 2열 공제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는 위탁의 경우, 또 그리고 공동으로 R&D 비용을, 연구개발 비용을 사용한 경우에 세액 공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번을 참조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과학기술 분야 위탁 공동 R&D 그 연구개발 비용만 가능했었는데, 개정된 거는 과학기술 분야와 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연구개발, 이 부분에서 위탁의 경우, 공동의 경우 연구개발 비용이 세액공제 범위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금년도 2020년 1월 1일 과세연도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대표님들이 이제 주수를 하셔야 될 사항인데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은 연구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건물 또는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나 이런 건 안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인 건물, 여기에는 기업연구소 전담부서를 설치하지 마셔야 합니다. 기업연구소 전담부서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한 경우 각 소재지에 연구시설을 갖추고 1명 이상의 연구원이 상시 근무토록 해야 합니다. 매년 기업연구소 전담부서 연구개발 활동 실적, 연구개발 활동 조사에 대한 내용도 되겠습니다만은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상으로 빠르게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만은 부설연구소 설립은 세액공제뿐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영경을 굉장히 좋게 개선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세액공제도 받으시고 기업 경영활동에 어떤 혁신적인 활동을 통해서 매출액도 많이 올리시고 그리고 이윤도 많이 창출하실 수 있는 기업 대표님들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대표님들과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